이번 책방 노시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에 두 가지 게 들어가요. 내용도 그렇고요. 하나는 박물관, 하나는 몽골. 바로 이 책인데요. 박물관으로 만나는 몽골입니다. 박물관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몇을 빼놓고는 교양인의 이미지 좀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박물관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러지 실제로는 박물관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서 보는데요. 부모들이 박물관 와서 그러거든요. 야, 저기 봐봐. 이 박물관이 여기가, 이거는 신라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를 전시한 박물관이야. 여기 봐봐. 여기 왜 머리에 왕관 쓰고 있잖아? 의상도 그렇고, 거기 써 있는 거 봐가지고, 이거는 뭐고, 어떻게 됐고, 우리의 독창적인 뭐고, 삼국이 달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동안에 아이들 중에 그렇구나 엄마 정말 신기해라고 하는 아이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데르센 동화처럼 이것도 나 싫어 저 밖에 나가서 놀래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그 비주류의 신화가 깨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물관은 저는 부모 시각에서 보자면 나는 가기 싫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친했으면 싶은 곳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비주류인데, 자, 박물관이 비주류인 것은 이렇게 큰 설명이 필요했지만 몽골이 비주류인 것은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류냐 비주류냐, 그 대상이 나라일 경우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될까요? 경제력이죠. 나라의 경제력, 흔히 GNP로 표현되는. 그 몽골의 GNP를 놓고 봤을 적에 몽골 분들, 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몽골이 비주류인 것은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때는 있었죠, 몽골도. 800년 전 세계에 흔히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정벌을 했다. 서유럽이 제외가 됩니다만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칸이었었던 이대 칸이 죽고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헝가리 이쪽을 넘어서 서유럽까지 진격을 했으면은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분명히 거기가 몽골의 기마병을 대항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때가 있었지만 분명한 거는 몽골은 지금 현재 비주류지요. 경제적 면에서. 이 두 가지 것. 그러니까 박물관 하나의 비주류, 몽골 두 번째 비주류. 요 비주류를 섞어서 박물관으로 만나는 몽골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그렇다면 집필 의도가 비주류 두 가지를 섞어서 책을 써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제가 기획을 하고 쓴 거는 아니에요. 일단 먼저 저를 좀 말씀드리자면 직업으로 가장 오랫동안 가졌었던 게 박물관 전시 기획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물관 회사에 15년 있었고, 거기를 포함해서 다른 곳까지 합치면 20년 이상을 박물관 전시 기획 일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저한테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깜짝 제안을 좀 받게 됩니다. 전시와 그리고 또 전시 시설과 모형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느 날 좀 보자고 하더니 저한테 몽골에 관한 박물관 책을 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안이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자,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만한 용역비를 줄 테니 그 다음에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입사를 제안을 했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큰 고마운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근세를 내는 정직원인데 입사를 해서 거기서 하는 일은 책을 쓰는 일이야. 용역비를 주면 땡큐고, 용역비를 안 주더라도 그 기회가 있으면 책을 쓰고 싶은데, 용역비를 아예 월급을 주면서 너 하는 일은 책 쓰는 일이야, 책 잘 써라고 하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제가 덥석 물었죠. 그 회사를 2년 동안 다녔는데 2년 다니는 중에 중간에 1년 반 동안 제가 그 회사에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에 제가 몽골을 모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몽골의 박물관은 더더욱 모르니까 저는 이제 현지에 취재를 가야 돼요. 좋지요, 회사에서 출장으로 몽골 현지 취재를 가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서점을 뒤지면서 몽골에 관련된 책들을, 이거 책을 쓸 당시에 몽골의 박물관 관련된 도서는 한 권도 없었고, 국내에도 몽골의 박물관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만든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주신 출판사 사장님께서
세계 최초의 몽골 박물관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달았었는데 그 타이틀이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그 내용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몽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현지 취재를 가고 또 그리고 필요했기 때문에 광장동에 있는 몽골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몽골어까지도 아주 초급 수준의 그 회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약간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독을 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 대충 무슨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까지 몽골어를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물관으로 만나는 몽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몽골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박물관으로 만나겠다는 거죠. 몽골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름이면은 이제 몽골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유행인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몽골을 많이 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몽골을 바라보죠. 야, 게르 하늘에 쏟아지는 별 여기 뭐 이 음식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랑 많이 닮았네. 몽골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몽골 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인력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몽골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몽골과 한국의 어떤 뭐 선사문화의 유사점이라든가 그런 뭐 언어의 유사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몽골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가 그 처한 상황을 프레임을 해서 몽골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몽골을 여행객의 시각에서 보기도 하고 사업자의 시각에서 거주자의 시각에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박물관이라는 창을 통해서 몽골을 보겠다. 박물관이라는 창, 프레임을 통해서 몽골을 보려면은 한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전제가 바로 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나면 몽골의 그 구석구석 속속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물관 전문가인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흔히 받아요. 박물관의 전시 소재는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박물관의 소재가 됩니다. 가장 비근한 뭐 역사라든가 뭐 인물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고요. 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프라모델에 대한 박물관도 있고요. 신발에 대한 박물관도 있고요. 뭐 모든 것이 다 박물관의 소재가 됩니다. 과학관, 과학 좋아하면 과학관이 되고 심지어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태국에는 사체 박물관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그래요. 사체라는 게 돈 빌려 쓰는 명동에서 돈 빌려 쓰는 사체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 있는 사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몽골을 바라보는 거예요. 몽골의 역사 바라볼 수 있죠. 거기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아 몽골이 선사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몽골 대제국 시기에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사회주의를 겪었다며 사회주의 시절에 이렇게 살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몽골의 박물관을 통해서 몽골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고 민속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뭐 이순신 기념관이 있고 뭐 그러니까 충무공 뭐 등등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고 그 밖에도 또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누구의 기념관이 있는 것처럼 몽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기스칸을 포함해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몽골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공룡, 몽골의 공룡을 통해서 몽골 공룡하면 대단하거든요. 몽골 공룡은 별도로 코너를 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공룡 발자국 나왔네, 공룡 알이 나왔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규모가 달라요, 아예. 몽골에서는 전신 유적이 나옵니다, 아예. 몽골의 공룡의 머리뼈부터 발끝 혹은 꼬리뼈까지가 전체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몽골의 공룡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몽골의 공룡을 알 수도 있겠지만 박물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걸 관람을 하고 내용을 읽어서 몽골의 공룡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은 상당히 명시를 상부합니다. 박물관으로 만나는 몽골, 박물관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몽골을 보자 라고 하는 거죠. 몽골의 박물관 얘기를 하면서 몽골 박물관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뭐 요즘 하는 말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국내에서 이제 박물관에 대해서 뭐 해외에서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몽골의 박물관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몽골의 박물관은 박물관이 영어로 뮤지엄이잖아요. 몽골의 박물관은 무세라고 합니다. 무세. 비슷하죠, 뮤지엄하고. 이게 아마도 박물관이란 개념이 소련의 사실은 그 위성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소비에트 연방은 아니었지만 몽골은 사실상의 소련의 위성 국가이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외래어가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뮤세에도 그 소련어,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몽골의 박물관은 특이한 거는 촬영 요금을 별도로 받아요. 이게 아주 되게 황당한데요. 그리고 입장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그 해외에 혹시 박물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뭔 박물관 입장료가 이렇게 비싸? 우리나라에서는 공짜인데 1,000원인데 비싸봐야 3,000원인데 근데 특히나 선진국들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등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 3만 원짜리 박물관이 천지로 있습니다. 몽골의 박물관도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느낌은 10,000원, 20,000원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비싼데 더 놀라운 것은 촬영 요금을 별도로 받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모 박물관을 촬영차 갔기 때문에 좀 큰 카메라를 메고 갔어요. 큰 카메라라고 해봐야 일반인들이 쓰는 건데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요금이 입장료 우리나라 돈으로 입장료 환산했을 때 10,000원, 뭐 카메라 촬영비가 뭐 15,000원, 비디오는 30,000원. 근데 저한테 10만 원 내래요. 그래서 여기 통역하는 애한테 왜 내가 10만 원이냐? 내더라도 10,000원, 2만 원이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뭐 있지 않냐고 프로페셔널. 내가 왜 프로페셔널이냐? 내가 뭔 프로페셔널이야? 방송국 사람도 아니고 그랬더니 카메라가 크다고 프로페셔널이래요. 그런 식으로 큰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촬영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이제야 고백합니다만은 중간중간에 그 요금을 다 낼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몰래 많이 찍었습니다. 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에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전시물 관람 자체에 집중하라는 박물관 측의 배려로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박물관 팜플렛이라고 하는 안내장 좋잖아요. 되게 거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몽골에서는 박물관 팸플릿이 거의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있어봐야 그냥 뭐 복사지 정도에다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적었나 보다 싶은 그런 수준의 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본은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박물관이 대체로 어느 때 문을 닫는지 아시나요? 휴관일이 대체로 월요일이에요.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른 곳들도 대체로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람객을 받고 월요일날 쉬는 곳이 많고 그 예외적인 곳들이 국내에도 뭐 화요일을 쉰다든가 주말에 쉬는 곳들이 있지만 90% 이상이 월요일날 쉰다고 보면은 몽골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몽골에는 주말에 문을 닫는 박물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박물관을 문화시설이라기보다는 그냥 근무처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지만 각각의 특징은 해당되는 박물관을 소개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란바타르, 몽골의 박물관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울란바타르의 박물관이에요. 울란바타르를 벗어난 곳에는 박물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울란바타르에 표시를 했고요. 다운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 직접 그래픽 작업으로 그 위치 표시를 제가 한 것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좀 구분 확대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뭐 무슨 박물관이 여기 있고 골목을 나오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울란바타르란 도시 자체를 놓고 보면 박물관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울란바타르에 있는 박물관 30여 곳을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주제별로 묶어서 몇 가지 박물관들을 한 편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피소드 1이 되겠고 에피소드 2이자 본문에서는 지금 예고를 드리자면 몽골 국립박물관과 공룡중앙박물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물관으로 만나는 몽골 이제 2편부터 여러분들을 박물관이라는 창을 통해서 몽골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뚜벅뚜벅 같이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책방 노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